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진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 맡은 제목은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입니다.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연구했던 그 두 편의 이제 연구 논문 중에서 첫 번째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서로 발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이제 역사는 이제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진행합니다. 그 소통의 수단이 곧 이제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 발전의 역사는 프리미디어 에이지, 또 미디어 에이지, 그 다음에 하이 미디어 에이지의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디어 에이지는 이제 구술이나 이미지 또는 이제 문자에 의존하던 그런 시대를 전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구텐베르크의 이제 인쇄 활자 기술이 이제 발명되고,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이 전자 통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TV나 라디오, 인쇄 활자를 통해서 소통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미디어 에이지.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 또 21세기에 들어서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하나로 이제 인터넷에서 융합이 된 그런 하이 미디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통합이 되는 이런 그 하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경을 또 가르치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사이에 그 새로운 이런 질문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하이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또 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면 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그 질문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본 그 논문에서 이제 4단계 실천신학의 연구 방법론을 따라서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의 이제 4단계 연구 방법론은 첫 번째 이제 서술적 과제, 두 번째 분석의 과제, 또 세 번째 규범 과제, 전략의 과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술적 과제는 이제 그 뉴 미디어 생태계 환경 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의 과제에서는 뉴 미디어 생태계가 이 현대인에게 곧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과 그 실제, 살아내야 되는 그 실제 세상과 또 우리가 감각하는 그 현실 세계가 분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모르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뉴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 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서술 분석 규범의 과제를 집중하고, 다음 편의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전략의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뉴 미디어 생태계를 이제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가상 공간 속의 가상 현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 미디어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이제 먼저 사용되는 그 용어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이제 최상위 국가, 전 세계에서 이제 최상위 국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ICT
이 능력 지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 또 이를 구성하는 CPN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데, 그 CPND 먼저 콘텐츠, C는 콘텐츠, 그 다음에 P는 플랫폼, N은 네트워킹, 그 다음에 D는 디바이스. 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네 가지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미디어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CPND를 통한 이 ICT, 그러니까 이제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그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우리나라가 구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이제 1968년도 닐 포스트만이 뉴욕 대학교의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그 미디어 생태학이라고 하는 미디어 에콜로지를 이제 개설하면서부터 이제 학자들이 이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뉴 미디어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는 이제 1982년에 그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뉴 로맨스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고, 오늘날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는 뭐 사이버 스페이스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또 버추얼 스페이스, 또 아티피셜 인바이러먼트, 또 버추얼 리얼리티, 아티피셜 리얼리티,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때 그 소통되고 있는 그 세계, 소통 환경, 그것을 가리켜서 사이버 스페이스 또는 가상 공간, 또 인공 환경, 가상 현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어쨌든 그 소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소통 방식은 그 면대면 소통 방식과 매우 다르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과는 매우 다르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네, 그 매개된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인터넷 환경,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그래서 그 매개된 mediated interaction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매개된 그 면대면이 아니고 매개된 비대면의 그 소통을 가리켜서 하나의 이제 가상 소통이다, 또는 매개된 의사, 준의사, 이런 상호작용이다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면대면의 소통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비대면 소통,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자주 접하는 그 어떤 이미지들을 가리켜서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가공된 이미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고 또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그 가공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그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시뮬라크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시뮬라크르는 가공된 이미지인데, 시뮬라크르는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시뮬라크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남, 미녀, 이런 이미지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런 얼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 자꾸만 이제 이러한 얼굴들을
보게 되고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그 어떤 가공된 이런 그 영상들을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어떤 애정이 끌리고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되다 보면은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그 굉장히 부풀려진 이런 그 이미지에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익숙해져다 보니까 현실적인 삶을 제대로 그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그 문제점이 그 양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이런 앞으로는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이렇게 아바타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그 면대면의 현실과 또 이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 속에서 시뮬라크를 통한 이런 이제 소통이 다 이제 뒤섞인 방식의 현실, 그 혼합 현실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왜곡된 이런 또는 그 시뮬라크르 이런 것이 가득 들어있는 가상 세계가 이제 뉴미디어 생태계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제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고 또 뉴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에는 신문사가 이제 그러한 그 권위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고 인터넷에 이제 뉴스나 이런 그 동영상 또 유튜브를 이제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위의 붕괴가 발생하고 또 설득력 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길거리에 만일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어른들이 나서서 제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잘못 제재를 했다가는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제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뮬라크르에 의해서 이런 가공된 이미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된 정보가 확산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제어 장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이제 미디어의 익명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익명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저급한 소식들을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on the internet nobody knew you were a dog. 그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도 그 익명성을 이용해서 그 소식을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on the internet everybody likes your dog. 모두가 너의 개를 좋아한다. 무슨 뜻이에요? 아주 저급한 소식들, 그 가공된 왜곡된 이런 시뮬라크르가 난무한 그런 유튜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이 익명성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제 조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할 것은 이제 그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 반해서 그 정보를 들은 자로서 현실 세계에서 오프라인 속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전혀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 무력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아는 것과 또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런 그 괴리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지행 불일치라고 하는데 그런 지행 불일치의 괴리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미디어 생태계가 엄청나게 이제 바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소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의 논문을 작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논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그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 미디어 생태계가 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그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